2011년 마침내 만장일치 승리로 피리스가 제이 커틀러로부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3년간 카이 그린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던 2014년 처음으로 피리스에게 비난과 혹평이 이어집니다. 그가 처음으로 복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해이기도 했으며 보디빌딩 팬들은 새로운 챔피언을 원하는 듯 했습니다. 3년 연속 피리스를 몰아붙였던 카이 그린은 올림피아 보이콧을 선언하며 다시는 올림피아 무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2015년 이후부터 피리스를 압박할 선수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2014년 있었던 복부 통제 이슈를 해결하고 나왔던 피리스이지만 2017년 무서운 기세로 상승 곡선을 그린 빅라미아의 대결 구도에서 또 한 번 2014년과 같은 복부 통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피리스는 17년 올림피아 이후 허니아 수술을 감행했고 복부 이슈 없이 리헤이니, 로니 콜먼이 그러했듯 8번째 올림피아 타이틀을 가져갈 것으로 보였습니다. 2018년 올림피아를 준비하던 8월 제이 커틀러 TV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조용하던 숀 로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평소답지 않은 어조로 피리스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I've worked on everything that I need to work on for this Olympia. And I'm 100% sure this is not going to be an easy fight. Well, we know you thrive on balance, symmetry, definition. You know, let's be real. I mean, Phil has the knockout back shot, right? People talk about his back double bicep. I mean, he's not super wide, but I mean, where can you expose Phil Heath? I mean, in your opinion, I mean, let's talk about weak. You know, we talk about his strong points, but where do you think he is the weakest that you have an advantage? I mean, I think your width is superior to a lot of guys because of your shoulders, but where do you think you can really challenge Phil Heath? I mean, maybe you don't want to say because that's kind of like your arsenal, but like expose Phil Heath a little bit. I mean, he's narrow. I think his front double bicep is crap. His front lat spread look like a crab. I don't think he's ever done a side chest. This is not a side chest in a pose. And abs and thighs. I mean, there are 7 other poses besides the rear double bicep. So, yes, he has, probably one of the best back in the history of bodybuilding. That doesn't mean that, if, someone like myself that work in everything that I need to work on, bring my back up and go blow for blow each pose, at the end of the day, condition, shape, size. I mean, this is the biggest I've ever been, 262, 3 weeks out from the Olympia. And, the hardest I've ever been, so. 이처럼 강한 자신감을 보인 숀 로든은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피리스를 무너뜨립니다. 당시 피리스의 팬이었던 저조차 숀 로든의 우승이 당연하게 느꼈을 정도로 숀 로든은 100포즈를 제외한 다양한 포즈에서 피리스의 약점을 노출하였습니다. 피리스는 패배 이후 다음 올림피아 출전에 대한 불명확한 언급만을 남긴 채 또 한 번의 허니아 수술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숀 로든은 성추문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건의 무죄 유무는 모든 성추문 사건이 그렇듯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고 시합을 준비하던 숀 로든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올림피아 측에선 숀 로든의 성추문 사건에 완전한 무죄가 나오기 전까지 출전을 금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숀 로든은 타이틀 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가 시작됩니다. 2016년 올림피아 최하위 순위를 받은 뒤 쿠웨이트 카멜크루로 이적 후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온 브랜든 커리는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 탑5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상반기 아놀드 클래식에서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 4위를 기록한 윌리엄 보낫과 차기 타이틀 대권을 놓고 전초전을 치릅니다. 그곳에서 브랜든 커리는 윌리엄 보낫을 이기고 차기 미스터 올림피아 대권의 강력한 후보로 올라갑니다. 갑자기 출전을 포기한 빅람이 지난해 올림피아 챔피언 숀 로든의 부재, 7회 올림피아 챔피언이자 지난해 올림피아 2위 피리스의 공석일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는 지난해 3위를 기록한 롤리 윙클라도 있기에 브랜든 커리 입장에서는 롤리 윙클라 역시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마침내 캐나다 비자부터 얻어낸 하디 슈판이 북미 데뷔전이었던 밴쿠버 프로에서 올림피아 탑10 컨텐더인 네이선 디아셔를 잡아내고 올림피아 오픈 출전 티켓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미국 비자까지 얻어낸 하디 슈판은 2019년 올림피아 출전 리스트에 결국 이름을 올립니다. 당시 롤리 윙클라의 우승이 무난히 예상되었지만 롤리는 이 중요한 단 한 번의 기회에서 컨디셔닝에 실패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는 역대급 사이즈와 볼륨, 컨디셔닝까지 갖춘 모습으로 올림피아 우승을 기록합니다. 하디 추판이 무서운 기세로 윌리엄 보낙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건 역시 많은 보디빌딩 팬들에게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올림피아 역사상 데뷔전 3위를 기록한 선수는 5손가락 안에 꼽았고 하디가 그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2020년에도 숀 로든은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출전을 하지 못했지만 피리스가 허니아 재수술을 받고 복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연말에 치루어진 미스터 올림피아에 빅라미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딛고 복귀합니다. 이미 2018년
탑5 밖으로 밀리고 2019년엔 갑작스럽게 출전을 포기했으며 복귀 무대인 2022년 아놀드 클래식에서 윌리엄 보낙, 덱서 잭슨에게 밀려 3위를 기록한 빅라미이기에 기대치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나 그는 마침내 보디빌딩 팬들과 전문가들이 그토록 바라던 완벽한 컨디셔닝을 만들어내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대에서 단연 가장 거대한 사이즈와 프레임을 보일 빅라미가 둥근의 결까지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다이어트 강도를 보인 것은 최초였으며 이는 바로 올림피아 우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챔피언이었던 브랜든 커리는 피리스를 의식해서 조금 더 타이트한 다이어트를 준비했으나 오히려 컨디셔닝을 준비한 라미와 큰 격차의 사이즈를 보이며 그를 넘지 못했습니다. 2년 만에 복귀한 피리스는 타이틀을 방어하던 때와 같은 컨디셔닝과 볼륨감은 온데간데 없었으며 3위를 기록합니다. 당시 4위의 하디 추판이 더 높은 순위를 받았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꽤 보였던 만큼 피리스는 전성기와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합니다. 이어지는 2021년에도 라미는 지난해보다 기량이 떨어졌다는 평을 받았지만 이미 수준급의 컨디셔닝을 갖춘 라미를 누군가 이길 것이라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브랜든 커리가 사이즈 게임을 통해 그를 압박했지만 라미는 여전히 안정적인 타이틀 방어를 한 것으로 보였으며 앞으로 장기 집권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빅라미의 몸 곳곳엔 은퇴한 보디빌더들의 수순처럼 데미지 축적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삼두 근육과 광배 근육은 짧아져 형태를 잃었으며 대퇴의 분리도도 약해지고 근육 전체의 생생한 볼륨감도 떨어진 채 무대에 올랐습니다. 브랜든 커리 역시 본인의 베스트와는 거리가 먼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올랐고 2022년 큰 순위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12 올림피아 챔피언이었던 데릭은 오픈 데뷔전에서 하디 추판과 쟁쟁한 경쟁을 통해 2위를 기록했으며 무서운 성장 곡선을 그리는 니거커는 데릭에 이어 3위를 기록합니다. 마침내 하디 추판이 올림피아 우승을 차지하였고 그동안 실력보다 아쉬운 순위를 받았던 만큼 근래 가장 축하를 많이 받은 올림피아 챔피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디 추판의 집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오픈 보디빌더로서 오프 시즌을 갖고 사이즈 증량을 한 데릭은 결국 하디 추판을 넘어 2023년 올림피아 챔피언이 됩니다. 피리스가 2017년 마지막 타이틀을 차지했던 해를 포함하여 7년간 피리스, 숀 로든, 브랜든 커리, 빅라미, 하디 추판, 데릭 런스퍼드까지 우리는 총 6명의 챔피언을 지켜보았습니다.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올림피아를 기다리던 저는 피리스를 누가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올림피아를 시청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만큼 피리스는 우리가 가진 마지막 압도적인 챔피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처럼 챔피언이 수차례 바뀌는 올림피아, 나머지 선수들을 압도할 만한 챔피언이 나오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디빌딩 역사의 한 부분을 소개한 TFE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